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의 증시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오장 들어가지고 낙폭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어제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채 금리가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잠재적인 리스크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만 놓고 본다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제가 이번 달 투자 전략은 손절을 조금은 평소보다 짧게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제가 어제 편집했었던 이 SPG라는 기업도 제가 손절을 상당히 좀 짧게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항상 존재할 수가 있는 10월달이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은 좀 짧게 잡아놓고 반등을 좀 노려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자, 어제 아쉽게도 3%대 손절을 잡았는데 그게 당일날 오후장에 시장의 지수가 빼면서 이제 손절가 터치를 하면서 아쉽지만 포트에서 편출은 됐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의 매수가 부분까지 다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이번 달 이 생쇼의 룰 자체가 10종목 이상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포트 내에서 쌓여가는 것도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절을 좀 짧게 잡으면서 1차 목표가 잡아놓고 도달 여부에 따라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를 볼지 안 볼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오늘과 같은 또는 이번 달과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 아니면 또는 너무 방어적인 스탠스로 투자를 했었을 때,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못 미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달에 9월달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으로 이제 59%, 손절 포함해서 59% 이상 기록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요, 결국에 손절을 어느 정도 좀 짧게 잡아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런 전략을 유지를 할 거고요. 리뷰 도와드리면 이제 피런티어를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런티어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 도달을 하고 나서 현재 2차 목표가까지 이제 바라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주가, 이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던 거는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종목은 5일선 전혀 이탈하지 않고, 특히나 어제와 같이 또는 최근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흔들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이전에 이 9월달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가 이 테슬라의 그 슈퍼 컴퓨터죠. 이 도적 컴퓨터 관련된 이슈 부각받으면서 이제 자율주행 쪽 부각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눌림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와주지 않았다. 그건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 계속해서 전략을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사실 이 종목도 시장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세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차 목표가 마지막 거래일에 도달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 달 또 다시 편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9월 말 종가로 편입을 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추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FT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지수와는 나름대로의 무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피런티어와 마찬가지로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목표가 도달 여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최근 이제 시장이 어제는 조금 빠지면서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비게이션 탑재율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산업의 발달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무튼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을 할 종목은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을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1차 목표가 9월 초에 편입을 해서 도달했던 종목인데, 바로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딱 7,000원입니다. 7,000원이고요. 종목명은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 오전 8시에 생쇼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된 이슈 오늘 한 종목이 또 처음부터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뭐 솔브레인이라는 종목도 사실 슬러리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HBM이 들어가는 그런 뭐 단독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 사실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투심에 대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국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런 중국 내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공급을 뭐 별도의 허가 없이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전에 기대했었던 부분들의 속도에는 미치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오늘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도 워낙 많죠. 근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키워드 몇 개를 뽑아봤는데 바로 이제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 이거는 바로 이제 솔브레인 쪽 관련돼서 시작해서 뭐 솔브레인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대덕전자 뭐 LG노텍, 삼성전기 아니면은 뭐 이런 FNS테크 같은 이런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HBM이라는 거는 AI 시장이나 이런 전방 산업의 성장과 함께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그쪽부터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오늘 5일선과 11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솔브레인.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을 편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왕이면 제 스타일에 그리고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솔더블 쪽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점유율 2등 기업이고 이제 마이크로 솔더블 쪽 관련해 가지고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회사에 대한 실적 안정화 이슈도 있고요. 또 게다가 이 HBM 소재 국산화 뭐 분물을 이루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자료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볼게요. 자, 요거가 오늘 이제 제가 장전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BM 소재 국산화 본물이 삼성, SK도 줄 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시간에서 솔브레인의 주가가 시간에 반응을 했던 것도 이제 구리층 제거용 CMP 슬러리 독자 공급하겠다 요 이슈 때문에 사실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할 것이냐 안 강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뭐 예상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했던 대로 나름대로 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요 범프 제조용 솔더블 공급 그런 국산화 쪽 관련해 가지고 많은 메모리 업체들이 사실 뭐 이런 일본 국가나 이런 기업들한테 이렇게 의존하는 것들을 좀 탈피를 하고자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 국산화 이슈를 계속해서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YC캠 과거에 영창케미칼이라는 기업도 이틀 전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 종목도 오늘 또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도 있고요. 뭐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대덕전자, 뭐 HBM을 얻는 FCBJ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소재 국산화 쪽 관련돼 가지고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많았고요. 사실 뭐 아무거나 웬만한 거 찍으면은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 본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꼽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반도체 종목도 오랜만에 지금 지수 반등하면서 올랐는데 이제 포인트는 지수가 계속 올라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수하고 이제 반도체는 뭐 밀접한 상관관계가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 어떤 반등 목표치 뭐 그 정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시장을 지금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시면은 다소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뭐 기술주나 성장주한테는 좋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뭐 이스라엘
이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뭐 이란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거나 뭐 유가가 다시 반응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상방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시면서 잡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을 때 따라붙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또는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과대 낙폭 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7,480원이고요. 손절가는 6,4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